안녕하세요. 정법은 정선호구 제6강. 오늘은 헌법의 기본 원리 편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되는 헌법의 기본 원리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권이라고 하는 보장에 앞선 운영체제가 되는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헌법의 기본 원리는 인간으로 말하면 심장이 되는 거고요.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나 살아가면서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혹시 이 기본 원리에 반하지 아니하였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핵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볼게요. 작년 1학년 일반 학급 규칙을 통해서 일반 아이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치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바꾸지 않는다. 쉬는 시간에 정숙을 유지한다. 학습 플래너를 적극 활용한다. 자습 시간에 열심히 공부한다.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제가 학급에서 유지하고자 했던 부분은 학생들의 학습권이었습니다.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으면서 소극적 자유를 주면서 최대한 학습에 침해되지 않게 하는 것을 기본적인 가치로 봤던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학습을 하면서 이 운영 체계가 헌법의 기본 원리에 혹시 어긋나진 않았는지 혹은 헌법의 기본 원리에 충족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에 그 학습 목적이 있습니다.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지신다고요? 그럼 쉽게 의미와 의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의 기본 원리의 의미는 헌법이 추구하는 이념을 실현,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가치였죠. 헌법의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거고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의미는 명시적으로 써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 써 있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대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문장, 조문을 통해서 내용을 유추해 올 수가 있다면 그건 반드시 보장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헌법의 기본 원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얻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보이는 것처럼 국가 기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침서 같은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헌법의 기본 원리를 통해서 이념을 실현하고요. 국가는 이 헌법의 기본 원리가 실현되는 것을 통해서 국가 기관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헌법은 기본권을 보장하려고 하는 거고 그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권력을 분립제도를 통해서 견제와 균형을 시키고 있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잘 견제가 되고 얼마나 잘 균형을 잡고 있는지도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헌법의 기본 원리로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헌법의 기본 원리, 그 시작은 국민주권주의입니다. 의미는요, 의사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된다. 어떤 의사? 국가의 중대사. 실현 제도로서는 대의제, 선거제도, 국민투표제도, 직접민주정치 요소, 참정권. 어렵죠? 조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헌법 제1조에 보시면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 국민이 주인인 공화국, 왕이 없는 국가 형태다. 제2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가장 완벽한 조문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영화 변호인의 명대사이기도 하죠.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하지만 너희 독재자들이 국가라는 이름으로 기본권을 억압하고 짓밟았지 않소! 라고 하는 부분들 기억나시죠? 여기서 보였던 바와 같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국가라고 하는 기관들, 그 국가 기관들이 본인들의 권력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잘못됐다. 왜 그런 거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니까 반드시 보장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 거예요. 더 쉽게 생각해 볼게요. 물론 국민이 직접 정치를 하면 좋아요. 루소의 말처럼. 하지만 다 모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대신할 수 있도록 대리인들을 뽑죠. 간접 민주정치라고 하는 대의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간접 민주정치인 대의제에서도 국가 의사결정하는, 즉 누구를 대리권을 건지 결정하는 것을 선거라고 해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렀죠.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이었습니다. 또요, 잘 진행하고 있으나 일을 하지 않거나 혹은 국민에 반하거나 혹은 독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국민투표 제도를 통해서 혹은 그 사람의 업적을 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이런 걸 직접 민주정치의 선생님 요소라고 가르쳤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국민주권주의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참정권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참정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이 단순히 제3자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권자로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나오게 되는 기본 원리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요, 자유주의하고 민주주의 두 개를 합친 의미예요. 의미 보겠습니다. 개인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최소한. 여기서 말하는 간섭을 최소화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발현할 수 있도록 어떠한 간섭, 어떠한 제한도 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엔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것처럼 국가 권력의 창설과 행사는 반드시 민주주의 형태, 어떻게 해요? 국민이 주인 형태인 국민의 의사 합의에 근거해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유주의가 실현돼야 되는데 자유주의가 실현돼야 되는 이유는 민주주의다. 우리 앞에서 배웠다시피 민주주의는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법치주의였잖아요. 그래서 나와 있는 것처럼 법치주의가 요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헌법에 명시된 조항들이 있어요. 뭘 하기 위해서? 국민이 자유롭게 자유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보이는 바와 같이 실현 제도에 나와 있는 겁니다. 조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헌법 제8조 정당의 설립은 자유입니다. 왜? 우리 국민들은 다양하고 사회가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자 하겠죠.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그래서 그들의 가치를 추구해 줄 수 있는 여러 정당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보시면 정당 수가 굉장히 많아요. 30여 개 넘죠. 바람직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죠. 누가? 의사결정권자들이. 대신에요. 그 정당의 목적과 조직과 활동은 굉장히 민주적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주라는 것은 국민주권주의로서 누군가에게 어떤 위임을 받거나 이런 것이 아닌 의사결정의 마음으로 내가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운영이 되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10조 볼게요. 국가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을 해야 된대요. 기본적인 근거인 자유와 평등은 절대 깨치면 안 되고 보장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요? 국가가요. 국가 발전이나 미명하에 그 사람들을 억압하고 고문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12조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갖는데요. 그리고 반드시 법률은 이미 기정되어 있는 실정법이라고 하는 그 법률과 절차가 정해져 있다는 거 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의해서만 처벌을 받는대요. 여러분 나중에 배우게 되지만 우리가 재판을 하게 되면 소송법이라는 게 나와요. 그 소송법은 어떻게 소송하세요가 나와 있고요. 그 소송 외에는 절대 자위적으로 혹은 자기적으로 혹은 개별적 판단으로 행동해서는 아니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놓은 겁니까?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견 가능성이 되겠죠. 그래서 법적 안정성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법을 만들 때 국민의 의사에 합치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목적성을 갖게 되죠. 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자연스럽게 정의가 실현되게 되는 거죠. 굉장히 내용이 어려운데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1번 국민주권주의하고 2번 자유민주주의가 기본 원리의 가장 중요한 두 핵심점입니다. 구분은 어떻게 하냐? 국민주권주의는 참정권이구나. 내가 정치의 의사결정권자로 참여하는 거구나. 두 번째 자유민주주의는요. 국민이 주인이구나. 하지만 거기서 말하는 국민이 자유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 인권인 자유와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 때 굉장히 쉽게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핵심어를 선생님 하나만 뽑아주십시오. 라고 물어본다면요. 선생님은 법치주의. 그 중에서도 적법 절차의 원리를 뽑겠습니다. 법이 정해져 있어야지 예견 가능성이 되고 그 예견 가능성이 있는 법은 한 목적성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며 예견 가능성과 한 목적성을 통해서 정의가 실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부터는 그냥 말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세 번째, 복지국가의 원리입니다. 말 그대로 복지를 중요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을 하겠고 사회권이라고 하는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유경제를 지향하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국가가 개입해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정도의 쿼터 정도는 규제 혹은 조정을 해주겠다는 점에 특징이 있죠. 조문으로 보면 헌법 제34조 1항이 기본항입니다.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 그리고 2항에 보시면 국가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이나 혹은 자습 시간에 한 번씩 이야기를 들었었지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의 잘못인 것이 맞다는 거죠. 그리고 119조가 의미와 바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분야에서. 이유가 뭐냐면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구호에 관한 비용이나 혹은 지원금이 나오고 있는데 선생님은 여기서 그러한 정책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보이는 바와 같이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119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아하 헌법 119조 제2항에 의거해서 저런 정책을 시행하시는구나 정도만 알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문화국가의 원리인데요. 국가로부터 문화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국가가 문화를 보호 지원해야 된다는 원리입니다. 복지와 문화를 중요시 생각하는 현대 국가의 특징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된 부분이겠죠. 우리가 5공화국이나 혹은 4공화국 때는 어떤 문화적인 부분을 전부 다 검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반하지 않은 것들만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민주주의에 문화 민주주의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법조문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적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이 되시면은 제 31조 헌법 제 31조 5항을 보시면 평생교육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생님이 실제로 시험 공부를 할 때도 많이 고민했던 게 교육이 문화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평생교육 혹은 의무교육은 국민이 기본적인 문화 국가를 향유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어주기 때문에요. 필요하다고 보고 삽입되었다라고 하는 선생님이 그 헌법 전문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교육에 관한 부분들, 평생교육과 의무교육은 문화 국가의 원리에 기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국제평화주의인데요. 말 그대로 국제평화를 위해서 힘쓴다라고 하는 내용에 관한 기본 원리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조문을 먼저 확인해 보시면요. 제 헌법 제5조 1항 보시면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 유지에 노력을 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해서 침략 전쟁을 부인한다. 전쟁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침략이 왔을 때는 방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침략적 공격을 하는 것은 부인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아하, 방어적 전쟁을 허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보면 되는 부분 같고요. 제 헌법 6조에 보시는 바와 같이 헌법에 의해서 체결된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같은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아동인권조약이라든지 이런 조항들은 법규들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국제법을 존중하고 있고요. 나머지들은 보이는 바와 같이 지위가 보장되는 것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것은요. 실제로 국제평화주의에서 대한민국의 헌법보다는 나중에 저 뒤에 가시면 국제법을 배우게 되는데 일본어법을 만나게 됩니다. 일본어법 제9조에 보시면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라는 내용이 삽입이 되어 있어요. 일본어법 제9조에. 이는 과거 제국주의 침략국으로서 했던 만행들을 대한 반성 및 책임의 조항이라고 삽입을 해 놓은 건데요. 중요한 부분은 이 사람들이 과거의 역사적인 오명과 정치학적인 책임을 자꾸 망각하고 바꾸려는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군대를 조직하는 등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유추해 봤을 때, 아하, 우리가 헌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역사적 사건, 정치 역사에 관한 부분도 학습할 필요가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평화통일지향이라고 하는 평화통일주의라고도 부릅니다. 북한과 평화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인데요. 뭐 기본적인 것은 법조문으로 볼게요. 제4조 보시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고 뭐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하나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66조에 보시면 대통령은 하고 의무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통일에 관한 부분은요. 대한민국 대통령의 하나의 책무이고 의무인 겁니다. 그래서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통령에 따라서 어쩔 때는 북한이라는 국가와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가 반면에 어떤 또 정권에서는 대립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법 조문을 공부한 우리 같은 법학도들은 보이는 바와 같이 평화 통일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게 66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그의 사상과 이념이 어쩌든지 간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져야 되는 거여서 북한하고 특별히 반기와 대립을 통해서 전쟁의 위기 상황으로 넣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이렇게 헌법의 기본 원리 6가지를 학습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리는 첫 번째, 참정권 보장에 관한 국민 주권주의였고요. 두 번째, 자유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반드시 가져와야 되고 그 민주주의의 근거는 법치주의에 있다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복지국가의 원리, 문화국가의 원리, 국제평화주의, 평화통일지향 혹은 평화통일주의 등을 봤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처음에 배웠던 국민주권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는 꼭 기억하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감상을 할 건데요. 이건 영화 효자동 이발사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다 보면은 우리의 그 헌법의 기본 원리가 굉장히 침해되고 무시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면서 보는 게 이 영화 감상의 포인트입니다. 출처는 이렇게 되고요. 선생님은 저작권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대통령이 사는 동네 이발사이셨기 때문이죠. 참 우리가 누군가? 어? 우리가 바로 경무대 지역 주민들 아니야? 어? 그러니까 우리가 앞장서서 나라 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해야 된다고. 그럼 무슨 얘기인지 다들 알겠지? 이거야 이거. 우리가 말이야 저 북쪽의 빨갱이들을 맞서려면 오직 이 박사 이승만 박사밖에 없다 이거야. 안 그러면 그분이 대통령 자리 따는 당상이지. 통장이었던 최씨 아저씨는 언제나 나라 걱정을 많이 하셨고 나라 가는 일은 항상 옳다고 믿으셨죠. 문제는 이 기분이란 말이야. 응? 우리가 100번을 죽었다 깨도 이봉식 어떻게 돼야 되나? 그래야 이 박사한테 힘이 생기는 거라고. 다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알아. 그래서 승리의 부인 이거야 이거. 아이고 꽤 일찍 온다. 자네도 이거야 이거. 승리의 V자는 모르셨지만 아버지도 최씨 아저씨가 옳다고 생각하셨죠. 아버지도 날아가는 일은 항상 옳다고 믿으셨죠. 그래서 최씨 아저씨를 따라다니며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연탄가게 아저씨도 아버지가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걸 잘 알고 계셨죠. 저
아, 이거 감자요. 좀 묵혔더니만 이거 뭐다 썩었네, 그죠? 감자라. 깊게도 팠네. 괜찮을 거야. 자, 여러분들 이 영화 효자노 일바사에서는 1960년에 대한민국에서 실제 일어났었던 3.15 부정선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6가지 배웠던 기본 원리 중에서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선거제도, 그렇죠. 비밀 선거가 있고요. 직접 선거를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선거를 투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잘못된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일당 독재의 형태로서 선택을 종용해 버리는 거죠. 이건 당연히 그렇죠. 참정권인 국민주권주의를 침해하는 기본 원리를 폄하시키는 굉장히 잘못된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화를 통해서 아하, 이건 지금 헌법의 기본 원리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주권주의를 침해한 거구나. 여러분들 되게 특이한 게요. 지금 보이는 바와 같이 송강호 배우가 그 관련된 영화에 자주 출연해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또 그런 선생님도 영화를 볼 때마다 그런 공통점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는 바와 같이 이게 국민 주권주의를 위반하고 있다 혹은 위배하고 있다 이런 걸 알려면 실현되고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국민주권주의에는 선거제도 혹은 복수정당제도가 있었습니다. 왜 복수정당제도가 국민주권주의에 들어가냐면 정당이 다채로우면 다채로울수록 국민이 의사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주권주의의 실현 방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에서는 그렇죠. 법치주의 혹은 적법 절차의 원리가 있었고요. 이 법치주의의 근간, 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헌법에 보면 기본권과 그 다음에 정부 제도, 통치 조직을 분류해놨기 때문에 권력 분립제도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고요. 복지국가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제도, 사회복지제도, 사회보장제도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런 부분이 들어가면 되겠고 국제평화주의에서는 침략전쟁 부인하고 국제법을 존중하고 이런 경우, 이런 상호주의, 뭐 외국인 지위보장 등 그런 내용 등을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했던 것은 문화국가 중에서도 평생교육과 의무교육이 들어간다. 나머지 뭐 종교나 학문, 예술이 문화에 들어간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에 관한 부분을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실현 방안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6강을 통해서 헌법에서 필요한 기본 원리 6가지를 학습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조항은 몇 조가 될 건지 헌법 조문을 한번 열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국민 주권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내가 가장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 거겠죠.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헌법 기본 원리 중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 뭐 BTS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문화국가의 원리를 존중할 수 있겠고요. 북한과의 전쟁의 불안함이 싫은 사람들 혹은 연평도 해전을 통해서 아픔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평화통일주의를 바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를 찾고 그 근거가 되는 조항까지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공식 질문해서 조항까지 묻는 이유는 우리는 나의 생각을 의사를 진행을 할 때 근거로서 법을 실현하면 자연스럽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헌법의 기본 원리를 통해서 헌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거 무엇이었죠? 기본권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정선호구였고요. 여기는 전라남도 화순 능주고등학교입니다.